자, 이번 강좌는 11장의 실제적인 목적이 될 거고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명령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개념 이런 측면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TCP/IP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프로토콜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OSI 7열을 설명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TCP/IP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과 관련된 내부 구조, 개념들이 기반이 돼야만 네트워크 관리 명령이 좀 더 이해나 어떤 활용도가 높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 TCP/IP적인 측면의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장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조책을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명령어를 이해하는 측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의 TCP/IP 이론 설명드린 거에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명령어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관리 명령 살펴볼 건데, 우리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령어들, 그 측면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환경을 세팅하는 명령, 그런 위주의 명령들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대표적인 명령들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소개할 명령은 핑이라는 명령이고요. 사실적으로 아주 필드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명령입니다.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핑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액션을 자주 취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핑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 요 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대상 시스템의 접근성을 진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진단하면서 부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엔드투엔드에 대한 왕복 시간, 속도 이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선로에 대한 어떤 퀄리티, 패킷이 엔드투엔드로 전달이 되는데 손실률이 어떤지, 100%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부수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구조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핑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명령어죠. 유틸리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목적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명령인데,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TCP/IP 내부 구조 속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자, 이런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TCP/IP라는 프로토콜은 OSI 7레이어 측면으로 보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를 커버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하는 부분은 라우팅을 관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을 좀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면 연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층, TCP/IP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인터넷 계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인터넷 계층이 하는 목적은 역시 라우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 라우팅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토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라우팅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우팅의 대장은 IP라는 프로토콜이고, 이 IP 프로토콜이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부수적인 기능들을 ICMP든 ARP든 RARP한테 요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어우러져서 결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가게 되는 이 라우팅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그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ICM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명령어입니다. 자, ICMP라는 프로토콜은 이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는 라우팅을 하다가 목적지까지 전달을 못하게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가 끊어졌다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특정한 포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IP가 위에 있는 TCP나 UDP한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상위의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목적지, 즉 해당되는 그 끝점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만든 근원지 그쪽으로 왜 못 보내게 됐는지를 전달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류 통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오류 통보를 하는 경우에 ICMP 프로토콜이 그 부분을 관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ICMP가 만들어내는 구문과 의미에 왜 못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탑재가 돼서 그 패킷을 만든 목적지에 전달하지 못한 패킷을 만든 근원지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ICM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다 그랬냐면 진단용으로도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단용은 뭔가를 물어볼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두 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한쪽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결과가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용도로 ICMP 프로토콜의 구문과 의미에 해당되는 물어보는 내용이 탑재가 돼서 전달이 되면 그 ICMP의 구문과 의미에 그 답을 알고 있는 쪽에서 결과를 채워서 다시 ICMP의 구문과 의미로 채워서 결과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쪽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자기가 물어본 거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류 통보용 또는 뭔가를 물어보는 진단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 ICMP 프로토콜 중에서도 이 두 번째 뭔가를 물어보는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명령어 유틸리티는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명령어이다. 자, 그리고 이 ICMP를 통해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그 물어본 목적 그 부분이 뭐냐면 이 핑이 갖는 네트워크 관리 명령 중에서 어떠한 상태를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과 서로 규합이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핑에 대한 내용 또는 ICMP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핑이라는 명령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TCP/IP에 기반하에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딘가에 웹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텔넷을 띄워서 텔넷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FTP를 프로그램을 띄워서 내가 파일을 다운을 받으려고 FTP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한다든가 다 TCP/IP 하에 응용 프로그램들이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서 띄워서 해당되는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페일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여러분들 아마 자주 이런 TCP/IP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자주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동작으로 뭘 하느냐면 바로 이 핑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핑이 무엇을 주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느냐? 자, 일단 핑이라는 명령의 구조를 한번 보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 PC에서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하지만 뭔가를 물어보면 해당되는 시스템이 그 ICMP 프로토콜에 담긴 뭔가 물어보는 메시지를 읽어드려서 거기에 결과를 채워서 전달을 한다 그랬죠. 자,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내가 핑을 때린 이유는 이쪽 시스템에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그런 경우에 핑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되는 이 시스템의 IP를 주소를 주고 핑을 때렸을 때 ICMP 패킷이 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전원이 꺼져 있다든가 파워가 꺼져 있다든가 아니면 TCP/IP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든가
어쨌든 우리가 보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TCP/IP 프로토콜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ICMP 프로토콜이 제대로 또 수행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받은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답신을 해줄 거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이 안 돼 있다면 내가 핑을 통해서 ICMP 패킷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응답이 올 리가 없겠죠. 자,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어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로 이 시스템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됐다. 왜 그럴까? 내 로컬이 문제인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리모트가 문제인지. 그러면 일단 내 PC는 뭐 제대로 수행 중인 것 같으니까 저 리모트가 시스템이 꺼져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TCP/IP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직접 이 시스템으로 뭔가를 진단하는 패킷인 ICMP 패킷을 보냄으로써 그 결과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통해서 접근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갔다가 오기 때문에 왕복하는 거죠. 이 왕복을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왕복을 하는 패킷의 구조가 나오게 될 텐데 왕복된 시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한 바퀴 도는 데 대한 네트워크의 속도도 부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뭔가를 진단하는 이 패킷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그 결과도 계속해서 와야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10개를 보냈는데 한 5개만 왔다. 자, 그렇다면 패킷에 대한 손실률이 50%인 거죠. 이런 데이터 패킷이 전달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명령어와 ICMP 패킷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거를 좀 다시 살펴보면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핑이라는 명령어와 함께 이 핑을 수행하면 ICMP 패킷이 이제 목적지로 가겠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핑이라는 명령과 함께 해당되는 이 리모트에 있는 머신을 식별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를 주던가 아니면 이 시스템과 같은 내부에 있다면 이 리모트에 있는 시스템의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을 하던가 대부분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죠. 그래서 핑과 함께 목적지 시스템의 IP 어드레스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핑이라는 명령은 유닉스나 리눅스 벤더들에 따라서 약간의 옵션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리눅스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PT의 이미지를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 본문에는 썬에 대한 명령도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큰 차이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핑과 함께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단에 보이는 ICMP 구문과 의미가 만들어져서 로컬에서 리모트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원격 호스트에 있는 ICMP 프로토콜이 뭔가를 다시 만들어서 구문과 의미를 ICMP 프로토콜에 입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이 ICMP 프로토콜이 두 번째 목적, 뭔가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엇을 물어볼 거냐? 이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은 ICMP의 구문과 의미지만 이 부분은 좀 가변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는 획일적으로 스테이틱하게 정형적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ICMP 프로토콜의 구문과 의미인데 자, 이 ICMP 프로토콜의 구문과 의미를 통해서 뭘 하느냐? 오류 통보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목적에 의한 뭔가를 물어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에 탑재가 될 텐데 뭘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되면 물어본 결과값도 각각 이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CMP의 구문과 의미에 들어가는 값들이 모두 획일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진단용과 뭔가를 오류 통보를 하는 내용 역시 또 다르겠죠. 그래서 약간의 가변성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 ICMP는 8바이트의 ICMP 헤더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항상 그 자리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타입이 있고요. 코드가 있고 체크섬, 아이덴티파이,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뒷부분
요 뒷부분이 오류 통보의 경우에는 못 보냈던 데이터, 요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한테 줬어야 됐던 그 못 보낸 데이터의 일부가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진단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 해당되는 그 물어보는 내용이 요 8바이트 뒷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서 전달이 되면 원격 호스트가 그 물어본 거에 대한 결과값을 다시 이쪽에서 채워서 재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단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왕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어보면 그 결과를 보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단용이 아니고 오류 통보에 대한 거다. 그렇다면 오류 통보일 때는 단방향으로만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쪽에 있는 시스템까지 데이터 패킷이 왔는데 옆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ICMP가 구문과 의미를 만들어서 여기 8바이트 헤더를 만들고요. 못 보낸 이 데이터에 있던 못 보낸 데이터의 일부를 탑재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겠죠. 자, 보내고 그러고 다시 이쪽에서 뭐 잘 받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단방향으로 왜 못 보냈어? 라고 전달해주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건데 진단용일 때는 보내고 그 결과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진단용일 때는 이 부분에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지금 이 ICMP 중에서도 핑이 사용하는 진단에 대한 부분만 지금 여기 세부적인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볼 때, 야, 너 지금 시스템 제대로 파워가 켜져 있냐? TCP/IP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냐? ICMP는 제대로 작동 중인 거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로컬 시스템이 이런 패킷을 만들어서 8이라는 값으로 일단 물어볼 때는 리퀘스트를 할 때는 나가게 됩니다. 8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원격에 있는 호스트가 파워도 켜져 있고요. TCP/IP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ICP 프로토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이 보낸 데이터를 ICMP가 읽었겠죠. 자, 읽으면 ICMP는 다시 요 타입의 0이라는 값을 주어서 이쪽에서 보냈던 데이터를 그대로 에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CMP 프로토콜 중에서 이 핑이 사용하는 부분을 에코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전달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낸 패킷이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오게 된다면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텔넷이라든가 웹브라우저가 접속이 안 될까?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추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 핑에 의해서 이 패킷이 전달이 됐는데 안 온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가 끊어졌던가 아니면 네트워크는 살아있지만 이 시스템의 파워가 꺼져 있던가 또는 파워는 켜져 있지만 TCP/IP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핑이라는 프로그램은 접근성에 대해서 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다가 에러가 났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내가 얘가 나랑 연결이 가능한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이 핑을 통해서 해당되는 목적지에 IP를 입력하고 접근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 손실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수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뒷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 일단 기본적인 걸 여기서 부연적으로 더 좀 설명을 드리면 ICMP 프로토콜은 나갈 때는 8, 핑이 사용하는 진단용일 때만 이런 거죠.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타입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에코에 해당되는 ICMP 구문과 의미를 사용을 할 때는 나갈 때는 8, 들어올 때는 0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왕복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로컬 시스템이 출발 시간을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달을 했다. 자, 그러면 원격에 있는 호스트는 ICMP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8로 온 데이터를 읽으면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서
다시 목적지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전달을 할 때 받은 데이터를 에코해야 되기 때문에 받았던 데이터가 이 부분만 0으로 바뀌고 그대로 다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로컬 시스템에 있는 RCMP는 받은 시간을 알 수가 있겠죠. 자기가 어딘가에 적어 놓으면. 그래서 수신한 시간에서 요 안에 있는 내용, 송신할 때의 시간이죠. 이 송신할 때의 시간을 빼버리면 뭐가 나오나요? 왕복의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으로써 뭘 알 수가 있느냐? 한 바퀴 왕복하는데 이 원격 로컬과 원격 시스템이 한 바퀴 왕복하는데 걸리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킷에 대한 손실률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 핑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RCMP 패킷이 8로 나가면 0으로 오는 이 부분은 한 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시스템이 여기 있는 시퀀스 넘버에 처음 나갈 때는 1, 두 번째 보낼 때는 2 이렇게 시퀀셜하게 값을 시리얼하게 적어서 이 원격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격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에코를 하겠죠. 그러면 이쪽 로컬 시스템은 왕복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신원 시간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빼서 왕복 시간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결과를 화면에 찍게 되는데 그때 여기에 있는 시퀀셜한 넘버도 같이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갔다 온 데이터들의 요 내용을 화면에 찍을 때 1, 2, 3, 4 요런 여기는 시퀀셜 넘버가 화면에 찍히겠죠. 만약에 값이 듬성듬성 찍힌다. 1이 나왔다가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7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온다면 요 중간에 번호가 나오지 않은 요 부분들은 패킷이 유실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왔다는 거죠. 왔다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계속적으로 읽혀졌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패킷에 대한 손실률 10개를 보냈다면 1부터 10까지 시리얼하게 이 원격에 있는 호스트가 에코해준 값들이 화면에 찍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5개밖에 안 찍혔다. 그러면 손실률은 50%구나.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핑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이쪽 시스템에 네트워크적으로 TCP/IP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이 접근성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테스트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왕복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패킷에 대한 전달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서 실제 사용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고 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핑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명령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핑이라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의 문제를 간단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무엇을 진단할 수가 있느냐? 대상 시스템에 RCMP 패킷을 보냄으로써 그것이 다시 에코돼서 달라오는지를 보면서 접근성, 해당되는 원격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격지로 패킷이 가서 다시 나한테 오는데 걸리는 왕복 시간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패킷을 여러 번 보냄으로써 모두 다 내가 수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패킷에 대한 손실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핑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핑하고 원격지 시스템에 대한 IP를 입력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은 리눅스에서 사용을 한 거고요. -C 옵션과 함께 10을 줬네요. 패킷을 10번만 발생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10개의 패킷이 전달된 결과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왕복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죠. 지금 이쪽으로 8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원격지로 데이터가 10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에코가 돼서 데이터들이 왔어야 되겠죠. 이런 데이터가 올 때마다 그 RCMP 내용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찍은 건데요. 그 내용 중에 타임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각각 패킷마다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갔다가 온 왕복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적인 측면으로 왕복하는 데 걸린 미니멈, 평균, 맥시멈에 대한 시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패킷이 전달되는 목적지는 동일한 거죠. 동일하고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10개의 패킷을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없다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유사해야 되겠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이 왕복 시간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이 불규칙하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 포화 상태여서 네트워크가 어떤 때는 빨리 갔다가 또 한참 걸리는 왕복 시간을 보여주다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네트워크가 좀 포화 상태인가 보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패킷에 대한 손실률 부분을 보죠. 패킷을 10개를 보낼 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낼 때마다 우리는 ICMP의 구문과 의미 중에 시퀀스 넘버라는 자리에 시리얼이라는 값을 매번 보내주기로 했죠.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갔다가 에코드에서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온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시퀀스 넘버 자리를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값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이빨이 빠진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는 유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명령어에 의한 결과를 보면 10개의 패킷이 전달이 됐고요. 통계 측면으로 보면 10개의 패킷이 전달이 됐는데 10개를 다 리시브를 했고요. 패킷에 대한 유실률은 제로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된 시퀀셜한 넘버가 9번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된 거죠. 만약에 10개의 패킷을 보냈는데 이 부분에서 5개밖에 화면에 출력이 안 됐다. 이 라인이 5가 되겠죠. 그렇다면 10개의 패킷을 보냈고 패킷을 리시브한 부분은 5개가 될 거고요. 손실률은 50%가 되겠죠. 자, 어떤 번호가 빠졌든 간에 10개를 보냈는데 5개밖에 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패킷에 대한 접근성, 이 원격지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면서 보수적으로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패킷에 대한 손실률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핑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TCP/IP 기반하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나한테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리모트에 있는 시스템에 떠있는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들이 송출되는 것 같지가 않다. 접속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라면 이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결과들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 핑을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하나의 서버를 우리 네트워크에 추가적으로 구성을 했다.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제대로 그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적으로 해당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시스템까지 데이터가 제대로 가는지를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새로 구성한 시스템에 패킷을 전달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온다면 이 새로 추가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먼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원격지에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 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명령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